것은 사실 자기 뿌리를 모른다는 건데 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석자를 갖다가 모르면서 자기는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게 과연 어디다 비중을 더 줘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것은 특히 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교육 현장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그 역사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혹시 그 보훈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태껏 필요성은 없을런지요? 사실 역사를 가리킨다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또 얼마나 힘들게 지금 현재까지 왔는지를 갖다 가리키는 겁니다. 네. 국가보훈처의 캐치프레이즈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즉 과거가 현재를 끌고 왔고 또 현재가 미래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역사 교육을 갖다가 따로 시킨다는 것보다는 보훈이 바로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역사가 바로 보훈을 갖다가 키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그 교육을 통해서 저절로 보훈 의식이 생겨나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교육 과정의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젊은이들은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보훈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훈 교육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보훈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일반적인 어떤 학교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를 갖다가 가리키면서 우리나라의 그 어려웠던 사항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가라든가 나라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에 있어가지고 기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보훈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역사 왜곡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역사를 안 가리키고 이대로 수십 년이 흘러서 그 젊은이들이, 그 학생들이 50대, 60대가 됐을 때 역사를 다른 나라가 왜곡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를 평가하지 못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왜? 역사 교육을 받아보질 않았는데 우리 역사가 잘못된 건지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 건지 누가 누구를 갖다 하겠습니까? 네. 따라서 역사를 갖다가 꼭 가리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 역사 속에는 보훈 정신이 같이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이제 처장님 뵌 김에 여쭙고 싶었던 사항이기는 한데 여쭌다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제안이기도 한데요. 그 보훈 교과서라고 할까요? 또는 보훈 책자라고 할까요? 이것을 교육 현장에 한번 배포하셔서 배우게 하는 부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보훈 관련돼서 16개 그 도시에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를 갖다 선정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하면서 그 성과를 보고 그걸 중등 교육 과정에 다시 좀 반영시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교육을 받은 것이 굉장히 깊이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보훈 교육을 갖다가 이 전국 광역시도에 지금 교육청별로 16개 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을 결과를 보고 우리가 더 확장을 갖다 시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라사랑 실천 시범 연구 학교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은 나라사랑 실천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학생들과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뜻으로 시작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첫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일럿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 결과를 활용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하고요. 또 이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중등 교육을 갖다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우리가 지금 첫 해는 우리가 반응과 결과를 보고선 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쭈어서 어떤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요?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금년에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어린 학생들이 이런
특별한 해를 갖다 맞아서 안 이사님 앞으로 편지라든지 글을 보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학생이 1910년에 돌아가신 우리 안 이사님께 드리는 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네. 물론 그 당시와 지금 많은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하면서 요새 젊은이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갖다 알게 되고, 또 하나는 금년을 우리가 4.19 5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또 5.18 30년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화 관련된 이런 큰 일이 있고 큰 희생이 있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5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선 우리 국가에 어떤 기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지금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습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처장님께 그 안중근 의사님께 올리는 편지를 한번 여쭙는다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안 이사님께 제가 제일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안 이사님께서는 우리 국가가 주권을 갖다 회복하면은 유해를 갖다가 조국에 묻어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금 사실 그 유언을 갖다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편지 제일 먼저 써야 된다면 정말 보훈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네. 참 제가 기습 질문이라고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답변이신데. 예, 잘해야죠. 우리가 안 이사님 그 유해 발굴을 갖다가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갖다가 2008년부터 사실 그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가장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네. 3월과 4월 사이 약 29일간 그 순국하신 여순 감옥 그 주변을 갖다가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생각했던 바이지만 이렇게 그 확실한 근거와 자료 없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우리 안 이사님 유해를 찾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렇게 파헤치고 20며칠씩 하는 것도 이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 관동군 소속으로 돼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다가